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소속 의원 탈당이란 초강수를 두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결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분이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지금 사실 언론에서 표현하는 걸로 따지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다가 이제 안건 조정이 구성을 일단 잠시 보류하고요. 그다음에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태도를 지금 오늘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어떤 부분이 지금 영향을 가장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 여론과 또 이 소위 검수완박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된 여러 검찰 또 법원 또 변호사 단체 시민 단체들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좀 압박을 준 건 틀림없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차치하고 이 속도에 대해서는 좀 야당과 또 다른 전문가 그룹 또 시민단체들과 좀 숙성시킨 협의를 하라라는 주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문을 강력히 받아왔고요. 네. 또 그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이 소위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는 그 검찰 개혁을 완결시킬 수가 없다라는 시간적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의원님께서 오늘 이제 비판하시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선진적인 그 형사사법 체계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이나 정부내에서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대화를 나눠보면 같은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제 2년 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수사권 조정, 그 검사와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를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형입니다. 네. 아직 잘 착근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제도가 잘 착근해서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물 주고 걸음 줘야 될 때인데 네. 다시 또 급격한 그 형사사법 체계를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소위 검수 완박 이것을 할 경우에는 여러 그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속도를 좀 조절하자라는 건 평소에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네. 또 최근에 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 절차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면서 안건 조정이라는 것을 우리 뜻에 맞게끔 이렇게 빨리 하기 위해서 그 탈당까지 하는 그런 것은 매우 반정치적 그리고 정치를 희화하고 또 소모품화하고 또 이를 정작 한 민영배 의원한테도 앞으로 창창하게 할 일이 많은 분이신데 네. 정치적으로 많은 이렇게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거는 민심하고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네. 원래 이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이 됐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도 했다. 이 지금 민주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부 강경파한테 휘둘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그 수사 기소 이번엔 꼭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 양현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네. 이제 처음 듣는 얘기고요. 예. 뭐 그건 뭐 한두 명한테 들었다고 해도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 기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뭐 그렇게 걱정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당에서는 이제 사실은 내용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내용뿐만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 좀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론으로 정한 지난번 그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 속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내용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이것이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당내에서는 당시 비공개 의총이었기 때문에 밖에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제기하고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오늘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 만약에 이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지금 그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이유를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발언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 뭐 이건 말고도 민주당이 왜 이렇게 속도를 낸다고 보시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의 그 관계자의 발언은 매우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법안을 내고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소위 검찰개혁법안이 갔을 때 그냥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일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버리면 정치의 협상이라든가 타협이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우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바로 그런 점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유로서 제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정치라는 것이 서로 간에 완전한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와 절묘한 묘합을 통해서 또 배합을 통해서 타결책을 이뤄내는 것이 서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런 자세를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의힘 쪽 윤석열 당선인 쪽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대안을 만드는 작업은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박병석 부회장도 뭐 중재를 하고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그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대안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지도부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1차 법안을 냈지만 그게 완결된 것은 아니고요. 예. 또 국민의힘이나 다른 전문가 그룹들과의 다소 그를 수정 보완해야 될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를 해서 완결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이거는 극력 저지해야 되고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은 협의의 공간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성해야 될 그런 자세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이 서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타협책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은 양측이 같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출장 가격이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출장을 미루고 지금 당분간은 이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 문제가
아직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마 움직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중재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박봉수 국회의장이 안건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기 소집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으로 지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의 그 정치적 리더십은 단순히 협상을 중재하고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양측을 잘 압박도 하고 구슬리기도 해서 정치적 타결을 이루도록 하는 강력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께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좀 더 강력하게 또 자신의 그런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분을 충분히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 시간이다. 지금은 청와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미리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이것이 국회가 통과됐을 경우에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가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좀 더 국정을 같이 이끌고 나가는 파트너의 차원에서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타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윤석열 당선인도 분명히 법조인 출신이고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분명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자꾸 뒤에 안 보이고 이렇게 거기 지금 복잡한 이 시끄러운 데에 발을 담그면 손해 본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이 국론 분열 또는 이런 대치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또 문 대통령 또 윤석열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이 극도의 지금 국가적 이슈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원만히 잘 타결할 수 있도록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공천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초 송영길 전 대표하고 박주민 의원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경선에 다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서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이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것을 성격 규정 짓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예. 저 자신도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 전 당대표가 물러난 당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것이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고 또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임기 도중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송영길 대표 자신이 출마 의지가 강하고 그렇다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현 오세훈 후보를 능가할 만한 그런 인물이 딱히 또 보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지금 원하는 후보들을 자유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네. 아예 공천 배제를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 후보 내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지금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회자되고 있는데요. 실제 본인들이 그런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어쨌든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지금의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경쟁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